자, 공주가요, 하늘에서 빛나는 달을 따달라고 왕하고 왕비한테 이제 요청을 합니다. 근데요, 부모님들은 달은 따올 수 없는 거라고 얘기하죠. 그죠? 이게 뭐예요? 이게 이제 현실적인 차원으로 보자면 달은 하늘에 있기 때문에 도저히 우리가 딸 수 있는 게 아니다라는 거. 어찌 보면은 이것은 인간의 한계를 얘기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다른 측면으로 보자고요. 이게 갈등이죠. 딸이 원하는 것과 부모가 원하는 게 다른 갈등. 그죠? 그러니까 그 요즘 부모님들 현실적인 차원으로만 보려고 하는 부모님과 그다음에 그 자신이 원하는 것이 그것을 추구하는 것하고 이제 차이가 많이 나는 이제 그런 것하고도 비교가 될 수 있죠. 그렇죠? 왕과 여기서 이제 공주와 왕과 왕비가 등장을 해요. 대체적으로 옛날 이야기에 보면 왕과 공주와 뭐 이렇게 나와요. 왕자와 이런 것들이 나와요. 그러면 사람들이 뭐예요? 아, 지금 말도 안 돼. 허무맹랑해. 라고 볼 수 있지만요. 여기서 보면 왕과 왕비는 개인이기도 하지만 나라를 대표하는 인물이다. 라고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나라를 대표하는 사람이 지금은 이제 대통령이잖아요. 그러면 우리나라를 대표해서 대통령이 나가가지고 외교를 하잖아요. 그죠? 우리나라 국민들을 모두의 마음을 합쳐서 대통령이 그것을 일을 뭐 성사하고 온다. 그러면은 뛸 듯이 기쁜 건 누구예요? 대통령만 기쁜 게 아니라 우리도 같이 기쁜 거잖아요. 이게 왕과 왕비가 동화 속에 등장할 수밖에 없는 특히나 옛날 동화라고 하는 전수되어 내려오는 동화가 갖고 있는 것 중에 대체적으로 왕, 왕비가 많이 등장하거나 공주, 왕자 이런 것들이 등장을 하는 거는 그 무리 중에 대표를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것을 뭐라 그러냐면 집단 의식이다. 집단 의식의 대변자다. 그러니까 모든 그 사람들의 대변할 수 있는 사람이 왕과 왕비, 공주, 왕자. 이제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나오는 거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또 넘어가겠습니다. 음, 어린 공주가 생각하는 달에 대한 상상력을 현실과 어떻게 연결해 볼 수 있냐. 이게 이제 상상법이에요. 이게 적극적인 상상입니다. 뭐냐면은, 자, 공주가 생각하는 달과 내가 생각하는 현실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는 좀 차이가 있는 거죠. 어린 공주에게 달은 뭐예요? 조그마한 거예요. 그 손톱만한 거죠. 그런데 이제 색상은 똑같아요. 노란 색깔을 띠고 있는 거. 그런데 뭐예요? 달이라는 거는 우리는 알고 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적어도 상식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 공주가 생각하는 달과는 정말 비교할 수도 없는 거죠. 그러나 그 사람이 생각하는 그 부분으로 자꾸만 접근하려고 할 때 그 사람이 원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자꾸 묻는 거예요. 주변을. 어떻게 생겼나요? 얼마나 큰가요? 무슨 색인가요? 만약에 달이 뜨면은 또 달이 떴는데 내가 갖고 있는 달이면 어떻게 해요? 하면서 이제 점점 그 어린 공주의 마음으로 다가가는 거죠. 이 상상법이 공주의 내면의 세계와 연결되는 달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이야기해보지 않고 그 사람만 보면 모르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네, 그런 거 진짜 많이 느껴요. 자, 이제 공주가 생각하는 달의 상징이 뭘까? 그러면은 왜 공주는 그렇게 달을 갖고자 했을까요? 뭐, 흔하고 맨날 볼 수 있고, 뭐, 어찌 보면은 우리가 달을 보고 소망을 빌어. 그래서 어찌 보면은 이거는 그 희망이야.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겠죠?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은 이제 심리학적인 측면으로 접근해 보자면 달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는 거죠. 자, 달이라는 거는요, 어둠을 밝혀줘요. 그쵸? 그리고 이제 낮이라는 것은, 태양은 뭐예요? 낯을 밝혀줘요. 그쵸? 그래서 의식을 태양이라고 표현해요. 빛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빛이 번쩍였어. 이런 표현하잖아요. 이런 것들이 일종의 의식하고 연결돼요. 그리고 낮의 세계는 뭐예요? 의식의 세계. 밤의 세계는 뭐예요? 모든 것이 다 잠이 든다라고 해서 무의식의 세계.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낮의 세계라고 하는 것은 의식이고 결국 태양도 뭐다? 태양은 의식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리고 태양신 최고의 신이죠. 그쵸? 그리고 왕을 상징해요. 신들 중에서 제일 최고의 신이라고 할 수 있는 게 태양의 신이다. 라고 이제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은 그 반대죠. 반대. 그거는 뭐예요? 달이잖아요. 그래서 남성의 반대가 여성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달은 여성으로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요, 왜 달이 여성하고도 많이 일치하냐면은 달은요, 28일 동안 변하죠. 그쵸? 보름달서부터 초승달까지 변화해요. 그렇게 변하듯이 여성도 그렇게 많이 변하잖아요. 그쵸? 그래서 28일에 한 번씩 달은요, 이틀 동안 사라져요. 그리고 다시 또 달이 떠올라요. 그렇죠. 이제 이런 것들을 보면은 여러분들이 달에 대해서 아실 겁니다. 그래서 달이 의미하는 건 여성을 상징하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자면 이 공주가 아마 여성성이 피어나는 그 시기일 수 있어요. 여기에서 몇 살이라고 나오진 않았죠. 그쵸? 그런데 이 공주가 달을 원한다는 거는 어찌 보면은 이 아이가 성장하는 시기에서 여성성이 왕성한 시기일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제 그 몸의 변화가 일어나는 때가 이제 사춘기가 있잖아요. 그때 자연스럽게 여성은 더 여성스럽게, 남성은 더 남성스럽게 변화를 일으키잖아요. 이 공주에게 어, 어떤 면에서는 성장하는 그런 시기를 암시해 주는 것일 수도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달을 갖고자 한다라는 게. 그런데 이 달을 누가 줘요? 그죠? 누가 갖다 줘요? 광대가 갖다 줘요. 그죠? 왜냐하면 공주의 그 마음을 헤아려 준 사람이 광대거든요. 어떻게 보면 현실로 보자면은, 현실에서 보자면 광대가 상담사라면 공주는 내담자일 수 있겠죠. 대체적으로 내담자는 상담사에게 모든 것을 다 이야기함으로써 자신의 어떤 막힌 담을 풀어가거든요. 풀리지 않는 어떤 문제들을 이렇게 해소해 가려고 해요. 그런데 상담사가 모든 것을 다 들어주냐? 아니에요. 그죠? 해결해 주진 않아요. 다만 그 사람이 힘든 시기에 상담사하고 광대하고 좀 차이점은 뭐냐 하면은 상담사는요, 내담자가 힘들 때 왜 내담자가 힘든 거는 뭐예요?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내가 힘든 거를 몰라. 내 마음을 알아줄 사람이 없어. 라고 생각하는 그런 상황 때문에 더 괴로운 거거든요. 그런데 상담사가 그렇게 유능하지 않아도 돼요. 상담사가 마음이 딱하지 않아도 돼요. 왜 그러냐면 그렇게 괴로울 때 옆에만 있어줘도 고맙잖아요. 그죠? 말을 안 해도 무슨 말이 필요 없어도 그냥 가만히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누군가 내 옆에 있다라는 것만으로도 어떤 때는 뭐예요? 든든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예. 다른 사람이 다 내 편을 안 들어줘도 딱 한 사람이 그 사람이 내 편이 될 수 있다면 그냥 근데 내 편이라고 해서 손을 잡고 뭐 나에게 맞춰주는 게 아니라 그냥 옆에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그냥 편안하고 즐거운 것. 그럴 수 있는 사람이라면 그게 이제 상담사이지 않을까. 심리적인 마음을 충분히 이해해주는. 그래서요, 내담자가 힘든 사람이 올 때에, 힘든 사람이 왔을 때요, 막 말로 설명해주고, 얼러주고 이럴 수 없어요. 그냥 그냥 가만히 듣고만 있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편안해져요. 가서 보면. 왜 그랬지? 너무 좋네. 따뜻하네. 따뜻한 마음이 드네. 이럴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의 이 광대는 남성으로 등장을 하죠. 대학생들한테 이렇게 광대
하고 이제 공주하게 관계에 붙잖아요. 그러면 백발백중 뭐예요? 둘이 사랑을 해가지고 나중에 결혼할 거예요. 막 이러면서 막 이제 상상을 하는데 여기서 맞습니다. 어찌 보면 이 공주의 내면의 인격, 내면의 영혼이죠. 광대는 아니무스예요. 그래서 아니무스이고 이 광대가 무엇과 연결을 해줘요? 공주와 달과 연결을 해줘요. 그죠? 그리고 광대는 또 누구와 연결을 해줘요? 공주가 뭐 도에시아는 왕과 왕비하고 연결해 줄 수 있도록 이 광대는 연결해 주는 그런 존재자다. 그래서 연결자, 중재자다. 부모의 요구를 대신해 그 요구를 채워줌으로써 뭐예요? 고마움을 알게 되죠. 따뜻함을 알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새로운 것을 눈뜨게 되는 거예요. 그런 게 꼭 에로스가 꼭 사랑만이 우리가 말한 남녀 간의 사랑만이 에로스가 아니에요. 따뜻한 마음을 품게 되는 것.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베품을 가질 수 있는 것도 에로스예요. 관계를 맺을 수 있는 능력도 에로스예요. 그래서 에로스가 갖고 있는 게 굉장히 넓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에로스보다 차원을 조금 더 넓게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자, 넘어갑니다. 이 적극적인 상상이라는 것을 쓴 사람이 있어요. 융이라는 사람은 이 적극적인 상상이라는 용어를 뭐라고 했냐면은 눈을 뜬 상태에서 꿈을 꾸는 과정이다. 여러분 눈을 뜨고 있는 상태에서 마치 몽롱하게 꿈을 꾸는 것과 같은 그런 상황을 맞이한 적이 있으신가요? 그럴 수 있죠. 그래서, 현실인데 내가 꿈을 꾼 것 같아. 뭐, 이렇게 느끼는 때 있잖아요. 야, 꿈 같더라. 뭐, 이런 거. 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특별한 관점이나 분위기나 그림이나 사건에 집중해서 그와 관련된 환상들의 고리가 자연스럽게 이제 연결되는 거죠. 이제 이런 것이 이제 적극적인 상상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이런 상상하고는 조금 좀 차원이 다르다라는 게 이제 적극적인 상상이에요. 심리학적인 어떤 상상을 하는 거죠.